예, 주식시장의 트렌드와 사이클 분석을 통해서 종목 탐색하는 시간이죠. 메가사이클.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이슈가 많은데 오늘 첫 번째 임 대표님과 나눌 얘기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뭐 대책이 나온다 장중에 이러면서 코스닥이 그렇죠. 강했는데 대책이 나왔던 건 아니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 보고하면서 내용들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연말 또 내년 말 연초쯤 나온다고 하면 기대감이 있죠.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올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코스피는 4,000포인트는 올라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1,000포인트 밑에서 지금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00포인트 이상은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좀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기금에 대해서 지금 투자 비중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코스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난달 말서부터 계속 나왔었죠.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고 만약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당한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코스닥에 현재 있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특례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많이 진입들을 했는데 문제는 들어올 때보다 이제 퇴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것도 좀 쉽게 하는 대신에 나가는 것도 좀 쉽게 해줘야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가 1차적 관심이잖아요. 가장 코스닥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게 이제 바이오잖아요. 네. 바이오가 조금 주춤합니다, 최근에. 네. 네, 그렇죠. 바이오가 연말 되면서 이제 조금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었죠. 네. 특히 여기에다가 이제 ABL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알테오젠이나 그다음에 한올 이제 D&D 파마테크가 한올 같이 이제 조금 이제 노이즈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학회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술 수출이 됐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이런 연기금의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면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조금 쉬어간다라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 대표주 중심으로는 네. 여전히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제약바이오 하면 꿈의 주식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 수출을 하면서 실제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비만 치료제도 물질도 그렇고요. 다음 또 코스닥 쪽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대표주를 얘기하면 2차 전지를 꼽을 수 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충격으로 조금 그나마 조금 이제 제한된 에너지인데 2차 전지 충격이 왔는데요. 네. 그 노이즈로 봐도 되는 건지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닥 활성화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자금은 유입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업체들이 가장 이제 주력을 삼고 있는 게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에서 계속 지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가동률 회복도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0월 달, 11월 달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40% 이상 지금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ESS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기차의 판매분을 과연 ESS가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 부진에 따른 그런 이제 공장 가동률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재무적인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부분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만약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얼마만큼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더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임순재 대표님의 시각은 이제 중립적이시네요. 들어보니까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바이오랑 2차 전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이 보시기에 관련해서 뭐 두 개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죠? 가장 좀 유망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ABL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퓨처캠 같이 이제 뭐 그러니까 방사성 이제 의약품을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 개선이 아마 내년 이후에도 뭐 올해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따른 코스닥 영향들 섹터 봤고요. 다음 주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트렌드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주 랠리는 내년에도 이어질까? 예, 사실은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네. 반짝 강했고요. 그리고 잊혀졌다. 근데 지금 다시 오는 것들은 아마 연초보다는 기대감이 새로운 이제 AI, 피지컬 AI 이런 걸 장착하고 그죠? 네. 훨씬 더 기대감이 높은데 로봇주는 단순 테마가 아닌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기대는 많이 하고 있죠. 뭐 특히 이제 뭐 하반기에 좋아졌었던 이유, 특히 이제 11월 달 이후에 좋아졌던 거는 이제 젠슨왕 CEO의 이제 방한 이후에 네. 피지컬 AI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이제 시장에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동 관련된 분야가 좀 강화가 되면서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반사수혜가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자체는 아마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피지컬 그러니까 지금 로봇에다가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로봇의 이제 이런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성능도 하루가 다르게 지금 개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뭐 중국 관련된 이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동영상들을 보면 진짜 이제 격세지감이 이제 느껴질 만큼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내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가 로봇 중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이제 성장 기대감은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그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로봇 부품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자동차에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 센서나 그다음에 구동이나 조향 장치가 로봇에도 똑같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아마 내년도에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로봇 관련된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대기업 관련된 이제 뭐 대기업에서 같이 뭐 투자를 한 기업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아니면
뭐 이제 대기업 뭐 상당히 이제 독자적인 기술력인데 예. 상당히 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좀 선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이 내년 한 해에 완전한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연말 연초를 보면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나 살려고 보는 종목이 사실은 좀 선별이 네. 어렵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지금 로봇주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개 언급해 주세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요즘에 올랐던 종목들이 예. 많아서 또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삼성에서 투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여전히 좀 관심사항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G에서 지금 투자한 뭐 엔젤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던 SPG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그룹을 끼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두산그룹에서 뭐 이런 로봇 분야로 전략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봇, 또 뭐 우주항공,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연말의 섹터이고요. 네. 다음 이야기는 반도체. 이제 다른 섹터들은 순환하면서 그날 이야기가 다르지만 반도체는 뭐 중심에 딱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이고요. AI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사그라지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강한 흐름인들인데요. 삼성전자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1만 원, 지금도 거의 11만 원 선에 이제 11만 원 올라 11만 전자죠 지금. 그렇죠. 예, 11만 원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의 전망 또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대표님?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AI 관련된 이제 뭐 과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뭐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거기에 이제 좀 출렁거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AI라는 거 투자라는 게 이제 완전히 이제 사이클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빅테크나 뭐 여러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AI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제 AI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험감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과열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최소한 2, 3년 동안은 AI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AI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I 지금 투자를 하는데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서부 시대에 지금 금강강 개발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자를 하든 간에 지금 그때 당시 금강 개발할 때 돈 번 회사는 그러니까 청바지를 만든 리바이스와 그다음에 곡괭이 회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AI 시대에도 지금 돈 벌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HBM D램을 만드는 회사다.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뭐 매 분기마다 이제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3등 업체인 마이크론이 그런 실적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1, 2등 업체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4분기 실적 지금 뭐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뭐 역대 최고치의 연간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2027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대부분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리포트들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11만 원대 뭐 가격대 뭐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싸다라고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뭐 14만 원대 이상 삼성전자는 내년에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강했고 리포트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올라갈 때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나 하이닉스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떤 투자 경고 이후에 이런 조치사항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 이런 것만 사실 족쇄가 풀리면 또 하이닉스가 또 확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SK 하이닉스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는 좀 다양하게 있는 거고요. 네.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스마트폰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움직임 자체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반도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변동폭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좀 전에 뭐 삼성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I 투자는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 D램에 대해서 현재 최고의 강자는 지금 SK 하이닉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 D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련된 뭐 매출 성장세는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면서 AI 관련된 HBM D램뿐만 아니라 메모리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AI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뭐 HBM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이제 칩이 들어가는 이제 서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뿐만 아니라 DDR5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 수요로 인해서 이런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가 같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가격도 폭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 증가하고 가격 증가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7만 전자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70만 전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선호도의 문제지 뭐 어느 하나를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다 좋고요. 고민되는 지점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인데 이수페타시스의 등락, 이게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네. 소부장에 대한 시각과 함께 오늘 마침 또 관심주를 소부장에서 골라오셨으니까 소부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관심주까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반도체에 관련된 양대 기업이 이제 강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부장이 조금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뭐 생산량이 늘리긴 하고 있지만 아주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조금 주춤거리는데, 뭐 내년 이후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각 회사들의 팹들이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소부장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약간 시차를 두고는 있겠지만 이런 소부장 기업들도 뭐 내년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소부장 기업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HPSP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HPSP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고압 어닐링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을 만드는데 초미세 공정의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의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2나노 공정에 지금 뭐 엑시노스 2600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듯이 2나노 공정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고압 어닐링 장비가 뭐 필수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HPSP의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HBM이나 그다음에 DDR5와 같은 그런 메모리 분야로도 최근에 고압 어닐링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뭐 고압 하이브리드 이제 본딩 어닐링 장비도 같이 지금 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충분히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35,000원대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메가사이클 반도체 전략 관심 종목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